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일병 시절 153번째 이야기. 훈련 후 정비 그리고 또 다른 경험들. 대대 ATT를 마치고 복귀한 뒤 며칠 동안은 훈련 후 정비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비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의 모든 장비들이 흙투성이었고 빗물에 노출되어 녹슬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흙을 닦아내고 건조시키고 기름을 발라두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 쫄병들 사이에서는 훈련보다도 훈련 후 정비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을 마친 뒤에 해야 할 일이 많고 힘들다는 것이지요. 훈련 후 정비는 거의 소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소대 내 각 분대에 쫄병들이 골고루 있으면 각 분대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각 분대별로 쫄병 숫자가 다를 경우 쫄병이 많은 분대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거나 아님 아예 소대 물품을 모두 모아 함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다른 소총소대와 약간 편제가 달랐습니다. 우선 분대 수도 소총소대가 4개 분대인데 비해 우리는 3개 분대로 이루어져 있고, 분대원들도 소총분대는 8명 정도인데 비해 우리는 분대장 포함 7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대원 전체가 선임하사 포함 22명이 정규 편제 인원이었고, 그나마 휴가나 또는 저녁 등으로 결혼이 생기면 그 인원은 더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했습니다. 쫄병들이 챙겨야 할 고참 수가 적고 쫄병이 많으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쫄병 수가 적고 고참 수가 많으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전입 갔을 때 우리 소대는 쫄병 숫자가 적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로 전역자와 보병분대장 차출 등으로 결혼이 생겨 신병들을 보충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7, 8명의 쫄병들이 있어서 소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지요. 이번 훈련이 우중에서 진행되었고 또 거의 군장을 꾸려 이동하다 보니 모포가 많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에서는 훈련에서 복귀하자마자 바로 모포를 연대 세탁소로 가지고 가서 세탁하도록 했습니다. 연대 세탁소는 1대대 본부 쪽에 있었습니다. 각 소대에서 사역병이 차출되어 소대별로 모포를 모아 리어카에 싣고 1대대로 넘어갔습니다. 본래 걸어서 1대대로 갈 때에는 취사장 쪽으로 해서 야간 사격장을 넘어가면 되었지만, 리어카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비포장도로가 있는 4대대 쪽으로 올라가 1대대와 지원중대로 통하는 길로 한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나도 모포 세탁조로 차출되어 소대원 1명과 함께 우리 소대 모포 수십 장을 가지고 동행했습니다. 세탁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흔히 쓰는 집채만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큰 세탁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포 세탁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착한 순번대로 쭉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가 되면 세탁병의 지시에 따라 모포를 세탁기에 넣고 기다리다가 세탁과 탈수가 끝나면 모포를 꺼내 각자 소대별로 분류하여 다시 리어카에 싣고 넘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세탁병의 세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복장자유, 행동자유인, 전형적인 군기 빠진 기행병과 군인의 모습인 세탁병은 조금만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툴툴거리고 모포를 내던지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유세 부리는 것이 꼴사나웠지만, 아쉬운 것이 우리들인지라 그 누구 하나 대들거나 시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어 세탁병의 요구대로 모포를 한 장씩 뭉쳐서 세탁기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마침내 세탁기가 채워지고 세탁병은 세제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탁 시간은 40여 분 정도 걸렸습니다. 세탁기에서는
새카만 흙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사회에서라면 몇 번 더 헹궈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탁하겠지만 군대에서는 군대식이 있는 법입니다. 단 한 번의 세탁과 탈수로 모든 세탁을 마치고 다시 우리는 모포를 꺼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모포 세탁을 마쳤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포를 곧바로 건조장에 널지 못하고 하룻밤을 소대 침상 위에 쌓아 놓았다가 다음날 말려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밤에는 훈련에 지참하지 않았던 모포만 가지고 잠을 자야 했기에 한기를 느끼며 자야 했습니다. 우리가 모포를 세탁하는 사이 다른 소대 쫄병들은 텐트와 판초우에 그리고 반합, 수통 등 산더미 같은 세탁물과 장비들을 가지고 사대대함 냇가까지 올라가서 그것들을 닦고 빨고 건조시키느라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총과 기관총, 삼각대, 철모, 대검 등 화기와 장구류를 정비하고 군화를 닦고 또 개인 피복류 등을 세탁해야 하는 등 할 일은 많고 많았습니다. 이 같은 정비는 훈련에서 복귀하던 날부터 3일 동안 계속되어 월요일인 2일 오후 3시에 대대장이 실시하는 내무검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나는 일요일인 11월 1일에 교회에 갔다가 오후까지 정비에 참여하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연대교회인 철혈교회에서 영화 촬영이 있는데 우리 신우들이 거기 엑스트라로 출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대 정훈과를 통해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연대 군중참모인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거의 모든 신우들이 참가해야 했습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각 중대 군중들의 인솔로 각자 자대로 돌아가 점심을 먹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훈련 후 정비로 고생하고 있을 전우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런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라면을 먹고 난 뒤에 소대원들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집합했습니다. 연대 참모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기에 중대에서나 소대에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손이라도 아쉬운 마당이니 그들 생각에는 내 스스로 가지 말기를 고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비에 참여하느라 빠졌지만 나를 비롯한 몇 명은 다시 집합하여 교회로 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나는 영화나 방송 촬영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사회에서 문제아였던 청년이 군대에 와서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통해 변화되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는 종교성이 있는 계몽영화였습니다. 당시 반공영화에 많이 출연했고 나중에 목사가 된 배우 문호장 씨가 군목 역할을 맡아 문제 청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 문호장 씨는 반공영화에 많이 출연해서 김일성이 가장 먼저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할 역할은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장면을 여러 차례 자리를 바꿔가며 찍었는데 그 사이에 같은 찬송가를 수십 번 불러야 했고 시간도 오후 4시가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영화가 실제로 제작되었는지 방영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군대에서의 또 다른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